방송을 해야 된대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EDC 임현주입니다. 와, 미팅 너무 좋네요. 갑자기 원래 하기로 했는데 본사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좀 어제 멀리 갔다 왔더니 새벽에 3시 반에 와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워낙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 회계연도에 9%가 3명이 만들어지는 세레그를 갖고 있는 15% 브론즈 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사가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밀기로 작전을 세웠는데, 그 플랜도 새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9%를 어떻게 구원해오죠? 그거 다 알겠어. 플랜 다 알겠어요. 그런데 9%를 만드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지 않아요? 이게 막혀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은 리액션을 이렇게 몸짓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요, 초기에 사업할 때요, 9%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9%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9%를 하냐고. 거짓말 같죠, 지금. 근데 정말 9% 만들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9%가 안 만들어진다. 근데 그 9%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상하시는 거 있죠? 뭐 하면 9% 돼요? 말을 못하니 힘들어요. 그래서 9% 어떻게, 소비자는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내가 9%가 쉽게 된다. 그리고 그건 어떤 비전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띄엄띄엄인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감정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쫄아 있고,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후원 단계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 여기서 대구를 간다 그러면요, 광주에서 대구 간다 그러면은 가면서 어디 출구로 나가가지고 그다음 남원을 지나서 그다음 함양이 나오고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그다음 대구로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후원은 루트가 있는데 이 단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완수가 안 되면 그 다음을 안 넘어가신다. 그리고 나는 학습 단계로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이분이 안 넘어갈 때는 뒤에 단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가끔씩 계속 보세요. 그러면 내가 후원하는 이분이 어디에 지금 돼 있지? 이렇게 내 희망사항과 실제 이 사람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점검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요, 대기 단계에서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스폰서 만나게 할 때 잘 안 되는 거. 여기가 진짜 안 되고, 준비 단계가 빠졌을 때 학습으로 가서 GOM이고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사업에 조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중간에는 대기 준비 요 사이 여기가 되게 어렵다. 예. 굉장한 스킬을 요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잘 되는 팀은 지들만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9%가 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축적을 시켜라. 어떻게? 15명, 25명, 즉 30명 정도의 어떤 소비자 그룹이 생기는 애용자 그룹 안에서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제를 할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만 PB 정도 조금 내가 생필품 쓰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이때 소비자들의 특징이 가입 안 하고 쓰고 같이 자주 보고 우리 집에서 홈미팅도 하고, 경우에 따른 사업 설명, 이 사람이 필요로 한 설명을 좀 해주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25명, 15명, 그래서 9%가 정말 깨알같은 소비자가 모여서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처음에 9%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청정기 사고 정수기 사서 9% 됐죠? 빨리 말해봐요. 이게 무슨 9%예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했는데 갑자기 요리 좀 보던 어떤 세트 살까?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하면 또 9% 됐어. 그럼 이게 9% 맞나?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저기서 설명해 줘, 저 9% 맞아?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리지리하게 6%만 계속 하면서 9%가 안 돼. 그래서 누구한테 9%가 되게 쉽게 돼, 이 말이 안 나와요. 좀 이런 그런 필드의 상황들이 그렇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맞아요. 이 120만 포인트라고 하는 PB라는 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저런 소비자가 엄청나게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애용을 많이 해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우리 가족들이 청정기 같이 사서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안정되는 것은 홈미팅이에요. 홈미팅. 제가 6%만 계속 하다가 수원님 9%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홈미팅 하나를 하세요.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저 때 홈미팅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도 모르는데 홈미팅 뭐더라고?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와서 하는 홈미팅이에요. 그럼 누구를 초대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이 초대를 못해도 한 명이라도 불러다 놓는 거.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이 올 수 있게 하는 그 홈미팅 하나가 내가 아니라 스폰서님이 오셔서라도 어쨌든 이게 사업이 스타팅 되는 그 홈미팅 한 개를 하면 9%가 돼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된다고 말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판을 벌리면 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벌리기 전에 아 누가 올까 안 올까 막 이렇게 할 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고민할 시간 가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더 낫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홈미팅을. 그냥 해갖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초대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거나 아니면 스폰서님 가시고 밥 먹으러 오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든 아니 안 한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리고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을 호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다음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전부 다 그런 식이니까 그냥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실패해야 그 다음에 실패 안 할 거니까. 여기서 계속 벌벌 떨고 있으면 절대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9%가 되는 되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막 이 시스템 책에서 말하는 한 30명 정도의 애용자가 모여서 되는 9%가 안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을 못하겠다 하면서 내 안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되게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홈미팅이 안정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지 그럼 홈미팅도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대구를 지금 1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지금 일주일에 2번, 3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 갔을 때 한 명 만나러 갔겠죠. 네, 한 명 만나러 갔는데 뭐 한 명씩 늘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밥 이렇게 요리해 먹고 놀고 있어요. 그럼 요리해 먹으러 그까지 갔단 말인가? 지금 동네에서 후원하는 그분한테 대구까지 갔다 와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홈미팅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 번지고 저는 솔직히 아무도 안 오는 홈미팅 내가 갔는데 그 집 가게 주인장만 있는 홈미팅 4개월, 3개월도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가 아니고요. 그 왜 했을까요? 내 사업의 관성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진짜 계속 해야 될 때 못해요. 그때 생기면 하겠지? 절대 안 돼.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계속 뭔가 어필하고 얘기하고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이렇게 궁리하는 그런 연습의 장이니까 절대 그 홈미팅 개수나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놓치면 결정적인 때가 안 와요.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때가 나타나거든요. 누군가가 또 나타나고 새로운 번호도 딸 수 있게 되고 어젯밤에 새벽 1시에 지리산 휴게소에서 가스 넣어주는 아저씨를 컨택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나?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 가스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넣어주고 나서 졸려서 막 계속 이제 기미투대로 시키는 거 있잖아요. 막 운동하고 나와서 혼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커피도 주시고, 시원한 물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 깨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광주에서 대학교 다니셨고, 5.18 얘기도 제가 막 했어요. 웃기죠, 그 밤에. 난 잠 깰라고. 그런데 갑자기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밤마다 쳐들어가게 생겼어, 이제. 올 때마다 이제 나는 거기 들을 거예요, 그 아저씨 만나러. 여러분, 그러면 엄청 친해지겠죠? 솔직히 명단이란 건 그런 식으로 늘어나요. 근데 내가 정말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홈미팅, 내가 매주마다 하는데 한 명밖에 안 오는 그 홈미팅을 할 때 루틴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한 명을 안 쳐야지 이 마음으로 하겠어요? 하다 말다 하면요, 에라 뭐 오나보다 이러지만 내가 끝까지 난 이거 어떻게든 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이 미팅을 그냥 오늘은 뭐 짬뽕 해먹이고 그 다음 주는 뭐 해먹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내가 어떻게든 해볼 궁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홈미팅을 할 때 9%가 만들어지는 그 25명 정도의 애용자가 있어서 만들어진 9%가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를 올감해요. 나는 내가 많이 써서 9% 되잖아. 막 이렇게
혹은 우리 언니가 많이 써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 진짜야. 너는 주변에 좋은 사람 없네. 너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못 꺼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좀 이렇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없애버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되게 제가 아침에 정리했어요. 자, 준비 단계에서 스폰서 노출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스폰서가 와서 쌀 풀어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스폰서님 와서 썰 풀어주는 거야? 뭐 이렇게 비전 보여주는 거야? 뭐지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스폰서 노출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 팀에서 하는 일. 이거는 원래는 사실은 CLTC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CLTC 안 열리니까 나는 올스톱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유사한 시스템이 자기 팀에서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요. 제가 스폰서가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 프로슈머 이거 CLTC 1강에서 하는 강의예요. 비전 강의죠. 여기 그 다음에 회사 소개도 이게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소개나 데몬 이런 거 다 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소비자들 중에 애용자고 니드가 충족돼 있고 내가 나랑 관계심이 좋고 그 다음에 꿈도 좀 터치가 돼 있고 내가 뭔가 좀 파악돼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단계로 너 아메이 하자 이렇게 하면 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쫌쫌한 징검다리를 놓는다. 조금 와도 되고 조금 와도 되고 조금 올 수 있게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이 CLTC 1강 같은 이런 강의는 사실 공통된 PPT가 다 있고 모든 다음들 리더님께 다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럼 나 CLTC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위에 상위에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파운더스 PT 이상 고석핀이 이 강의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내가 다 말할 수 있고 나 엄청 똑똑해도 이거를 내가 말하잖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에 결과를 내고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뉴 그리고 보석핀 이런 분들이 이것만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오면은 수석다님도 이상들이 막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프로슈머 강의할 때 목적은 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프로모션에서 사람을 앉힐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목적이 딱 있어요. 이의답변이라는 글자를 말하지 않는 이의답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아메이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아메이는 이래. 아메이는 이래서 아메이 글자가 계속 나오면 피곤해요. 듣는 사람이. 아메이 하는구만 이렇게. 근데 아메이라는 글자를 다 빼버렸어. 다 뺐는데 이 사람 안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거가 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고단수 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CLTC 1강은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배우니까 되게 좋아.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프로모션 멘트예요. 그런데 내 안에 목적은 뭐예요? 이거죠. 정말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오해를 풀고 싶고요. 근데 와서 듣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듣는 거예요. 정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아메이가 되게 바뀌었고 되게 쉽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스폰서의 진짜 목표는 뭐냐? 2강, 3강 이 회사와 브랜드는 완전히 아메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사업에 좀 관심이 있지 않고는 안 들을 강의인데 여기를 오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CLTC를 보통 이렇게 프로모션 하실 때 너 사주는 약속해?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면 목표가 되게 불분명해져요. 그런데 목표를 정확하게 일주마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첫 번째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2번, 3번 하는 이 회사 소개와 브랜드 소개가 이 사람이 듣겠다는 답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실은. 이 후원을 하는 F1에게는 오해를 푸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내적인 사업적 목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메이라는 글자를 대놓고 얘기해도 잘 듣고 앉아있어 보겠다 하는 답을 듣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선명하게 딱 여러분 자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막 삼천포로 세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왜 여기다 앉혀놓은지가 헷갈려요. 근데 너무 사업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 간극이 너무 커요. 휴지와 꿈을 연결하는 게 너무 이렇게 간극이 큰 것처럼 이런 프로슈머 얘기를 들은 것과 너랑 나랑 꿈을 이루자 이 글자를 확 연결하는 게 너무 이게 간극이 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 사람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이번 CLTC 1강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아메이라는 글자를 계속 얘기 들을 건데도 너가 피곤해하지 않고 들을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은 오케이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 여기 보면요. 스폰서 목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되냐. 제가 써놨거든요. 여러분, 나 다음에 회사 그런 얘기 나 안 들을 거야. 뭐 이렇게 아무 얘기 계속 나오면 안 들을 거야. 난 시대 흐름이어서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나랑 지금 이 사람은 준비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온대요. 막 이러면서 막 좌절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명단 대기. 그 홈미팅에는 애용자, 이 사람 진짜 애용자인가? 저희 파트너들 애용자도 아닌데 스폰서님 좀 만나주세요 막 이래요. 그냥 막 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러면 나를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단계를 건너뛰면 후원이 되게 안 돼요. 그리고 인터뷰도 안 돼 있고 그 사람 리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좀 반짝반짝 한다고 막 스폰서님 막 이렇게 하시면 스폰서도 도매금으로 그냥 자기와 같은 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팀워크가 안 돼요. 팀워크.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슈머까지 듣고 괜찮네 하고 삘은 느꼈지만 나 그 다음 못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아직 이의가 안 풀렸거나 여기 보시면 꿈 인터뷰, 캐시백, 리드 충족, 신뢰, 관계의 질 점검 이게 바로 대기 단계 홈미팅에 오는 애용자분들한테 할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점점이 잘 돼 있나를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진짜 나랑 잘 돼 있나? 저희 팀은 진짜 콜드 컨택이 되게 많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애기 같은 나이로 보이는 엄마들 막 이러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 걸어가지고 놀이터에서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오고 뭐 요리 좀 보고 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아메이 왕대빵 같은 사람 만나려 하겠어요? 진짜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입장이어도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의 질이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 좀 리스크를 감수해도 그런 사람 만나도 내가 안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작업 잘 안 하면서 자꾸 스폰서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진이 안 되면 아직은 뭔가 이 사람 걸려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찾으면서 그러면 미팅 초대할 데가 없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팀에는 되게 문화센터 같은 미팅이 되게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아티스트리 미팅도 그렇고요. 홈 미팅도 사실은 요리해 먹는 거니까 문화센터 같은 미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렇게 북텔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문화센터 같은 미팅이에요. 아무나 와서 들어도 되는 미팅인데 여러분 그게 아무나가 아니고요. 팀 전체의 지적 자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되게 괜찮은 팀이거든? 이런 게 프로모션 되는 거예요. 이런 그룹이 없어. 정말 네가 얻어갈 게 되게 많아. 이런 거에 진짜 엄청난 프로모션이 되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팅들 안에 그러면 아메이 글자는 빠져있는데 되게 경제적인 거, 뭐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인문학 강의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데는 어때? 하면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괜찮다. 그럼 아니면 우리 진짜 아티스트 이런 거 좋아. 이번에 팩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럼 같이 체험도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실 때 다시 초대해갖고 이 사람이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이 한 5년, 6년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막 맨날 제가 지금 나쁜 여자는 아닌데요. 밀고 땡기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됐다가 다시 만나면 되게 반갑고 막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방치되냐면 제가 그 사람의 니들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주 봐도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띄엄띄엄 봐도 찾아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동탄에 사는 친구를 진짜 100만 년 만에 찾아갔어요. 거기를 후원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후원할 구석이 없어요. 미래 준비도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미치게 열심히 사는데 엄청 전략 스타일이라고 돈도 안 세고 막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걸로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미팅에 한번 와봐.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뭐가 니든지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그 사람 인생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뒤로 다시 가야 돼. 니들가 아직 덜 찾아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제품도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자꾸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자꾸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자꾸 띄워놓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여유 있어 보여서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렇게 촘촘하게 좀 체킹이 안 될 때는 내 뜻대로 이 아메이 비전을 알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회사 소개나 브랜드 소개까지 가지 않을 때는 내가 관계가 지금 모자라든지 하여튼 니들을 못 찾으니 딱 맞는 얘기를 못 던졌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협상론? 본사에서 협상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좀 제가 괜찮은 것들이 있어갖고 뽑아가지고 6월 1일날 미팅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밀고 땡겨야 되는지. 그래서 다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지 않을 때는 백해서 그 뒤에 걸 점검하라. 그런데 회사 소개를 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가 전부 다 목표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목적이? 신뢰라고 써져 있죠. 자, 이게요. 아메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제품은 좋아는 돼 있지만 사업을 지금 후원하려고 할 때는 이게 신뢰라는 글자가 되게 땅에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경험한 아메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이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는데 옛날 아메이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이 변화된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실은 굉장한 키워드예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럴 때 내가 신뢰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망 안에서 언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야매하네? 이러면은 주는 신뢰가 있지만 뭐 저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콜드 컨택하고 막 이럴 때는 뭘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열정으로 자주 만나서 여러분 객관적인 걸로 신뢰 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좀 만나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좀 팔려고 저렇게 잘해주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꽈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신뢰 있게 보여주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럴 때 뭘로 신뢰를 써야 되냐면 이 회사예요. 객관적인 실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지금 사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가 손잡으려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봐. 이렇게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회사를 엄청나게 신뢰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회사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안 전달돼요. 진짜. 그래서 나는 왜 우리 회사 좋아하지? 이런 게 좀 딱 있으셔야 되고, 우리 남편 회사랑 비교하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객관적 자료가 다 있어요. 회사 소개 자료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불안함이 없어져야 돼요. 이상한 회사에 내가 발 담근 거 아닌가? 이게 없어져야지 목표가 그거고요. 나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진짜 잘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이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당신 뒤에 이렇게 멋진 회사와 패밀리와 시스템이 있어라는 공적 신뢰를 내가 획득하는 게 이 회사 속의 목적이에요. 그냥 회사 멋지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뢰를 주는 발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할 때 포커스를 이렇게 제가 영양소 강의할 때 영양소 비타민 A 기능은 뭐예요? 뭐 눈에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정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가 들어있어요? 뉴트리라이트의 가치나 철학이나 추구하는 바나 우리 소비자들에게 주는 안전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막 같이 녹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뉴트리라이트가 추구하는 거.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A 기능이에요. 기능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전달한다고요?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가치.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회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얘기하지만 전달하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질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뭐 5A1에 뭐 회장님들은 미상공회의소 의장을 했고, 뭐 이렇게 되게 영혼 없는 괜찮은 회사로 이렇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요. 예. 근데 거기에 나랑 되게 상관 있어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이 뭐야 하면, 너 불안 안 해도 돼. 괜찮은 회사야. 불안 안 해도 돼. 이 회사는 정말 괜찮아. 그동안 사업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문제였지? 이거 괜찮아. 이렇게,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요, 전달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말 말로는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다 제스처와 표정과 눈빛과 막 이런 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브랜드 소개할 때도 신뢰인데 전달되는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스카이는 뭐 필터가 어쩌고, 정수기는 또 뭐를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리는 뭐 철학이 어쩌고, 뭐 뉴트리라이트는 씨앗을 갖고 있네, 엄청네, 이런 객관적 자료를 얘기하지만 실은 나는 이거 제품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전달되는 거예요. 너가 이 제품을 혼자 써도 좋지만 누구한테 말을 했을 때 너 남사스럽지 않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가 해소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이 컨셉의 소통인가요? 액면가 그대로가 아닌 내가 의도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액면가 그대로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의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자가 객관적 자료만 얘기했다면 내가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후속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풀데모는 뭐냐? 이건 진짜 바로 눈으로 보는데 여기는 사실은 15% 18%도 괜찮아요. 근데 이 제품 경험이 굉장히 제품 감동 경험이 많은 리더님이 경험으로 감동으로 얘기하는 게 대문이에요. 이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뭐 계면활성제가 엄청 어려운 얘기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눈으로 빡 우와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눈으로 확인하고요. 사실 진실성이고 내가 프로슈머로 누구한테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진짜 스폰서의 목표는 뭐냐면 1, 2, 3까지 왔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랑 같이 프로슈밍이라는 공부를 해보자. 그게 뭐예요? 제품 공부해보자. 카탈로그 공부하자는 거예요. 카탈로그 공부해보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이 후원 단계가 솔직히 말하면 종합예술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다 잘라갖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그 다음 목표는 진짜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 플랜도 공부하고 제품도 카탈로그에 써져 있는 거 하나하나 공부하고 같이 해볼래? 이렇게 넘어가는 이 막판 이게 목표예요. 단계를 넘어가자예요. 그럼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탱크화도 해야 되고 뭐 지오임도 나와 있고 같이 지금 유튜브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각각 조목조목에 내가 이 답변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한 3주에 걸쳐서 하거든요. 한 명 놓고도 해요. 뭐요? 안 해요. 그분이 언제 시간 돼요? 그럼 게릴라로 가가지고 막 쑤시고 다니고 좀 바쁘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게 된다면 만약에 내 파트너에 내가 상위 파운더스 PT고 보석핀이라면 이거는 진짜 후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제품 되게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괜찮은 분이니까 후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진짜 전국 어딘지 막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요즘은 스카이프로도 해도 되지만 첫 번째 강의나 이런 거는 진짜 좀 만나게 하거나 좀 상위 있는 리더님이 좀 해주시는 게 진짜 좋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자, 그래서 프로슈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해도요. 이 얘기는 애벌로 해놔도 되는 이야기. 그래야 다음에 들을 때 남이 얘기할 때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스폰서 얘기할 때 할 얘기 없는 거 아니고요. 이거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홈미팅 할 때도 이렇게 좀 그냥 많이 해놓으시고 내 얘기 듣고 사업하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PPT 다 오픈 공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슈머 얘기를 꼭 해주고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뭐 생산자 돈을 번다 소비자 돈을 쓴다 이런 얘기 필요 없고 딱 이 얘기 하면 돼요. 동화책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책 살 때 남이 써놓은 소감문 보고 사지. 그러면 누가 돈 벌어? 소감문 써준 사람이 돈 벌어? 아니면 은행이 이 인터넷 서점이 돈 벌어? 딱 물으면 그냥 서점이 돈 벌지. 그러면 이거 소감문 써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받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도 뭘 줘? 마일리지 같은 거 주잖아. 근데 만약 현금 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슈머라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먹힐 이런 거 한테 60 넘어가신다. 그래서 잘 모른다. 막 이러시면요. 60 넘어가 다 아시는데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슈퍼 가는데 포도송이 스티커 주잖아. 그거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세요. 스티커 10개 모으면 휴지 준대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거야. 스티커 모아가지고 받아가는 거.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내가 제품들을 쓰고 이 정도는 써주면서 제품을 써보고 감동과 정보를 공유해서 프로슈머가 되고 그 프로슈머를 연결하는 게 사업이다. 이렇게 맥락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스폰서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연결이 뭔데 하면 이 시루카페 얘기를 꼭 해주세요. 이거 진짜 모르더라고. 사람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시루카페 얘기는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커피 안 파는데 카페라고 돼 있어서 카페처럼 보이지만 여기 커피도 안 팔고 커피로 돈 버는 데는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겉에서 보면 커피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커피 팔지 않고 딴 걸로 돈 버네? 이런 거죠. 그럼 아메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냄비 꼭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냄비로 요리해 먹고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기회가 필요한 사람하고 기회를 주는 회사를 연결하는 시루 카페를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이야. 지난번에 와서 간장 샀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가입 안 하고 내가 사놓은 거 가져갔잖아.
그래서 네가 가입해갖고 네가 이 회사랑 같이 연결해서 가서 그냥 쇼핑하면 되는 거야.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원가로 줬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제품 엄청 사고 팔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9%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달에 목표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에서 350만 올라왔는데 50만이 모자라 15%가 안 돼. 그러면은 좌절하고 앉아있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막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거 연결이 아니고 사서 파는 건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개념 헷갈리시는 거라고. 지금 완전히 초보 이제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한테 편하게 이 사업은 정말 그냥 프로슈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분이 빡세게 어떤 핀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리더라는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쓴 것만큼 찾아오는 현명한 소비를 할 그것을 프로모션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9% 3명이 있어야 나는 15%가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려고 그냥 나처럼 빡시게 막 여기 막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걸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필품 안에 있는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주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그냥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근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나만큼 얘가 할까? 실은 비즈니스가 가다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그냥 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시키고 연결시키는 거야. 그냥 그걸 해봐 이런 거고요. 어떻게 그럼 더 빡시게 하지? 저처럼 막 밤새고 돌아다닐까요? 그럼 꿈이 생기고 비전을 크게 봤을 때 말이지. 그 꿈이 생기고 비전이 큰 사람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급해 놓고 이 사람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첫 번째 징검다리를 지난 사람한테 성형줄이다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줘. 접속시키는 거야. 그리고 리뷰를 다는 거야. 책 읽고 소감문 쓰는 거랑 똑같아. 치약 쓰고 소감문 써봐. 서점은 나한테 돈을 안 주지만 아메이는 광고비를 줘. 되게 편안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메이 역사 얘기해주라고 그랬죠. 프로슈머 강의 안에 첫 번째 CLTC 강의 안에 역사 강의가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아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못 알아먹을까 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아메이가 바뀌었어. 변화됐어. 네가 걱정하는 일은 안 생겨. 물건을 막 사야 된다든지 뭐 유통을 못해 힘들다든지 팔아야 그런 일은 아니야 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딱 그 한마디를 하려고 옛날에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컨셉이 잡히면 3000% 안 샌다. 그래서 역사를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이런 얘기 자산이랑 부채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만 야 송아지가 1억에 사갖고 소가 돼서 3억이 됐는데 팔면 2억 남어. 그게 자산이야? 부채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그냥. 그러면 1억에 사갖고 3억 돼갖고 2억 남았으면 그거 재산 아니야? 재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부자들이 그거를 자산이라고 얘기 안 한대. 여러분 이게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럼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2억이 그 다음 달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달도 안 계속 들어오는 게 자산이라네. 너 오피스텔 있으면 그렇지 않냐? 이번 달 월세 들어오고 다음 달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잖아. 그때 자산이라고 하지. 이번 달만 들어오고 그 다음 달 안 들어오는 걸 자산이라고는 안 해. 그럼 이거는 젖을 짜서 팔 때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면 그게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벤츠 사는 얘기 해주셔야죠. 벤츠를 안 사봐서 모르겠네? 이러지 마시고 차 살 때 현금 박치기로 빡 사면 기분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산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처음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강의하고 소감 물어보면요. 처음 오신 분들 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차를 저렇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에서 나온 돈으로 이런 고가품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낯선 생각이고 소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아끼고 모아서 현금 100% 주고 이런 거 와인 비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그 다음 뭐예요? 이거죠. 나갈 돈으로
자, 벤츠나 이런 차는 비싼 차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샴푸도 치약도 다 쓰고 나가고 끝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 나가고 끝나는 방식은 현금 박치기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벤츠 현금 박치기 하랬어요? 아니면 자산에서 사라 그랬어요? 자산에서 사라 그랬죠. 그러면 치약도 샴푸도 세제도 자산에서 살 수 있다. 내가 현금 박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부자들의 얘기다. 부자들은 현금을 주고 부채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부채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사자마자 똑같은 값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 각각 절반 이하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생필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부채를 내가 계속 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벤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생필품을 살 수 있어. 아메에서 계속 현금이 들어온다. 왜 들어와요? 계속 쓰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소 젖짜서 우유 계속 팔면서 돈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얘기를 되게 저만 쉽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맥락 있게 딱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꿰고 계시라고. 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런 거 있죠. 프로슈밍은 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그게 자산이 돼. 그리고 회사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지금 바뀌었어. 진짜 심플 한 3-4가지만 딱 정확하게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는다. 그럼 나랑 관계가 아직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 제품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남편이 엄청 이상한 무서운 사람이야. 뭐 애가 너무 어려서 못 움직여. 이런 식의 그의 개인적인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프로슈밍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해줘라. 근데 이거는 진짜 액티브한 리더님들이 가끔씩은 나는 되게 힘들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잘 해도 안 되는데 쟤는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못 해버려요. 여러분 그냥 9% 만드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홈미팅을 하지 않으면 9%는 안 만들어진다. 가끔 만들어진다. 청정기 2대 나가서.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자꾸 많이 만나는 가장 편한 게 홈미팅이다. 그걸 할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컨셉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이제 9% 3명 만들면 그게 브론즈가 되고 돈을 얼마 줘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러면 소비자들, 애용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셔도 되고 혹시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되게 나중에 탱커까지 하려면 엄청 힘든 일인데?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건 그분이 비전 봤을 때 정말 더 열심히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저희 스폰서님 저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답 안 나왔겠어요. 답 안 나온 사람인데 애들 3-4살 될 때까지 유치원 안 보는 대부분 집에서 엄마가 켜야지 이렇게 하고 있던 아줌마였는데 진짜 답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와서 자꾸 듣다 보니 괜찮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뀐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만 줄 거는 여기에서만 주시면 된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이 변화한다 시스템 안에서. 그분의 꿈이 있고 그분의 니드 때문에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상위는 리더님들이 어떤 목표와 정확한 관점을 방향성을 갖고 이 미팅들을 끌고 가시면 막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때려 맞추듯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목적을 갖고 정확하게 제시할 때 상대방이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백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